사실 그런 얘기가 야구판에 있었어요. 대구에 이승엽이 있다면 부산에는 이런 정도의 얘기를 들을 정도로 선수가 이제 이승엽 감독과 같은 나이고 같은 학번인데 얘기했던 1994년에 이제 경남상고 소속으로 고등학교 최고의 타자에게 주는 이영민 타격상도 받고 공격도 잘하고 또 투수로서도 좋은 투구를 하는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많았고. 안녕하세요. 스포츠동아에서 야구 기자로 일하고 있는 장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중계하는 한명재입니다. 지난번에 안타까웠던 주제 중에 하나가 비운의 선수들이나 이런 얘기 좀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도 저희가 선정한 주제가 좀 젊은 나이에 상대적으로 좀 일찍 져버린 괴물 투수들 좀 저희가 선정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좀 언뜻 생각나는 투수들은 많은 것 같아요. 기대 속에 입단했거나 프로에 들어온 과정에 비해서는 좀 끝이 미미했던 선수들이 꽤 많죠. 그 중에서도 굵직굵직한 선수들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롯데에서도 활약하고 지금 또 코치로 일하고 있는 조무근 코치를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일단 체격이 2m가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참 보기 드문 피지컬이거든요. 그래서 들어올 때 우리가 흔히 키 큰 선수들에 대한 로망이 랜디 존슨이 있잖아요. 2m 7 그런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봤던 선수예요. 근데 조무근 선수가 사실 그 라운드 픽이 엄청 앞번호는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일단 키가 2m가 넘는다. 키가 2m가 넘는 선수들 중에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키를 조금 깎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근데 조무근 선수는 너무 이게 명확한 2m예요. 누가 봐도. 그리고 몸무게도 프로필상에 거의 120kg 정도로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그 있었거든요. 정도의 피지컬을 갖고 있는 선수는 야구판에 흔치 않아요. 없죠. 왜냐면 진짜 외국인 투수 정도 중에도 아마 한 리퍼트 선수 정도? 그 정도 돼야 아마 2m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 정도로 키가 큰 투수였으니까 굉장히 타점이 높고 떨어지는 슬라이더 이런 걸 가지고 데뷔 시즌에 엄청난 임팩트를 남겼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5년이잖아요. 그 해가 이제 KT가 1군 데뷔했던 시즌이기 때문에 사실 KT가 전력이 그다지 좋지 못했는데 초반에 구원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다가 결국 마무리 역할까지 맡으면서 커리어 최고의 시즌을 보냈죠. 야구 분업이 되기 전에는 훨씬 더 그런 일이 많았지만 중무리 투수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중간 플러스 마무리 투수 이런 역할이라는 표현이 많이 있는데 저는 조무근 선수가 그 해에는 대표적인 그 사례이지 않았나 좀 생각해요. 이때 당시에 그 장시환 선수랑 지금은 이제 삼성으로 가 있지만 김재훈 선수 같이 해가지고 큰 힘을 보탰거든요. 그래서 15년도에 거뒀던 성적이 말씀드리면 44경기 8승 5패 4세이브 2홀드 평균 자책점이 1.88 엄청나게 훌륭한 성적이죠. 사실 데뷔해인데 조무근 선수가 이때 활약을 바탕으로 신인왕 후보에도 올라갔었는데 후보들이 너무 쟁쟁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삼성 라이온즈의 구자욱 선수가 이제 정규 시즌 팀 우승하는 버프까지 받아가면서 그 신인왕 레이스에서 좀 압도적인 표차를 기록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때 활약을 바탕으로 우리가 굉장히 대표팀의 마지막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국제대회인 프리미어 12 2015년 초대 프리미어 12의 대표팀에도 뽑혔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우승했잖아요. 맞습니다. 이때 우리 대표팀이 그 오타니 선수에게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오타니 선수가 이제 내려가고 난 다음에 극적인 역전 승리를 거뒀던 그 대회죠. 나중에 이제 아무래도 조무근 선수가 15년도에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줬는데요. 안타깝게도 15년도에 데뷔 시즌 치곤 조금 많은 이닝인 71이닝을 소화했어요. 구속이 그때 당시엔 그래도 150 가까이 나왔었는데 16년, 17년부터는 아무래도 구속이 좀 많이 떨어지고 이것이 데뷔 시즌에 너무 많이 공을 던진 여파가 아니냐라는 의견도 좀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성적도 떨어지다 보니까 KT가 황재균 선수를 이제 17년에 영입을 하거든요. FA로. 그러면서 그 보상 선수로 이제 롯데자이언츠로 이적을 하게 되죠. 그 이후로 이제 군입대하고 나이가 좀 애매한 나이에 들어서니까 나중에 롯데에서는 그렇게 큰 활약을 하지 못했던 걸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은 그 2015 시즌이 본인에겐 가장 찬란한 순간이었지만 또 가장 힘든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이닝을 던졌고 또 잠깐 좀 쉬어야 되는 그 시기에 프리미어 12를 갔다 왔고 이 선수가 투수를 본업으로 시작한 게 아니다 보니 기초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미어 12 다녀온 이후부터 어깨 통증이 좀 있었다고 하고요. 투구 폼도 막 바꾸면서 굉장히 노력은 했지만 2015년만큼의 성적을 내주지 못하면서 아쉬움이 많았고 한 번 이 선수가 그 롯데 이적 후에 2022년에 딱 올라와서 이제는 다시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딱 한 경기 던지고는 바로 2군 내려가면서 더 이상 1군에선 기회가 없었어요.
뭐 여담입니다만 이름이 조무근이잖아요. 거꾸로 하면 근무조가 되거든요. 그 정도로 자주 나왔다. 거의 근무조처럼 이제 자주 나오느라 그 별명이 붙었다고 했었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데뷔 시즌에 좋은 임팩트를 남겼었는데 뒤가 조금 많이 아쉬웠어요. 맞아요. 국가대표까지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기대했는데 그 부분 좀 아쉬움이 남는데 지금은 본인의 노하우, 많이 투구 폼도 바꾸고 이랬던 노하우를 10분 활용해서 현재는 롯데의 재활군의 코치로 드라이브 라인 코치로 지금 재직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본인이 워낙 또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후배들한테 어떻게 적용하면 조금 더 길게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잘 고민하면서 좋은 지도자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몇 번 저희가 이제 최동원 선수 이야기를 했었어서 이 선수는 앞선 다른 선수들에 비해선 커리어가 그래도 짧지만 화려했던 대단한 선수이기 때문에 범주에 넣기가 좀 애매한 그런 투수예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강속구 투수였고요. 1984년 롯데 우승을 이야기할 때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고 사실 롯데가 역대 딱 2번 우승했는데 그 중에 한 번이잖아요. 가장 극적인 우승이었죠. 그때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지만 한국 시리즈가 7차전까지 진행됐는데 4승을 혼자 했거든요. 앞으로도 없고 과거에도 이 선수 이전 이후에는 없었던 그런 기록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4승만 기억하는데 사실은 1패도 안 왔어요. 한국 시리즈 기록을 보시면 7게임 중에 5게임 나왔고 4게임 선발에 4게임 완투에 1게임 완봉 그리고 4승 1패 1.80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말이 되나요? 이게 정말 대단한 활약인데 선수가 길게 선수 생활을 못했던 이유를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선수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도 거의 에이스였고 프로에 들어오기 전에 잠시 실업에 있을 때도 역시 에이스 투수였고요. 국가대표에도 많은 경기 출전을 했었는데 프로에 들어와서도 83년, 84년에 2년 연속 225이닝을 던집니다. 225이닝이 얼마나 많은 이닝이냐면 올해 KBO에서 가장 많이 이닝을 소화한 투수가 190이닝 조금 넘겼어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던졌고요. 그리고 좀 넓혀서 보면 83년부터 87년까지 5년 연속 208이닝 이상을 던졌어요. 심지어 84년에는 이제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시키면서 그 해는 284와 3분의 2, 300이닝 가까이 던진 거죠. 이렇게 긴 이닝을 던지다 보니 고질적인 허리 부상이 좀 있었고 어깨도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1958년생인데 32살인 1990년에 은퇴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더 안타까운 선수죠. 최동원 선수가 이제 완전 전성기 활약을 할 때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젊은 야구 팬들도 대부분 그렇겠지만 태어나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워낙 해외 축구가 인기니까 옛날 선수들을 영상을 찾아보는 게 이제 요즘 젊은 분들의 저는 유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당연히 업을 또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옛날 선수들의 영상을 많이 찾아봤었는데 감탄하면서 보는 선수 딱 2명 있거든요. 타자 중에서는 예전에는 이제 박재용 의원이 저는 그랬었고 그다음에 투수 중에는 진짜 최동원 감독이 정말 엄청납니다. 그 이런 와일드한 투구 폼, 스탯, 기록, 빠른 볼 그러니까 우리가 만화로나 접할 만한 그런 스펙을 다 갖추고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저희 세대한테도 굉장히 임팩트가 크게 남아있는 덕분에 저희도 기억하는 건 KBO가 이제 레전드 40인을 뽑아서 투표를 했었는데 이때 최동원 감독께서 전체 득표 2위 선동열 감독이 1위를 하고 최동원 감독이 2위를 하는 이런 것까지 저희가 좀 기억을 하고 있는 세대죠. 그 영화 퍼펙트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때 이제 선동열과 최동원의 맞대결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었고 실제로 제가 그 경기를 직접 TV로 봤던 그런 세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명승부가 당시엔 맨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더라고요. 앞으로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거예요. 한 투수가 끝까지 다 던지면서 이렇게 호투하는 투수 그리고 약간 팽팽함이 느껴졌던 대단한 접전이었거든요. 그런 경기를 이후에 모티브로 삼아서 영화를 참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동원은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같은 야구 선수 특히 투수라면 누구나 상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이미지를 현실에서 구현했던 분이에요. 그 야구 인생만큼 삶도 불꽃처럼 뜨겁게 타올랐고 또 짧게 우리 곁을 떠나서 참 아쉬운 그런 선수이기도 하죠. 이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고의 위치에 있던 분이거든요. 선수로서 이보다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커리어를 가지고 있을 때 이분이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선수협 창립하면서 그 멤버로 처음에 발족할 때 이분이 스타트를 끊으세요. 실제로 그로 인해서 피해도 많이 받고 그로 인해서 선수 생활도 짧아진 여파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거에서 어떤 총대를 메고 나서는 그런 의지 그런 것도 저는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수협 준비 모임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단이 약간 윗보입니다. 근데 소속
소속돼 있었던 롯데와 또 삼성이 트레이드를 하면서 사실 그 당시에 그 신문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김시진은 삼성의 에이스고 최동원 롯데 에이스인데 이 두 선수를 스와핑한다.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게 현실이 됐고 그 이후에 두 선수가 서로 팀을 바꿔서는 그다지 성적을 잘 내지는 못했죠. 저만의 감성적인 생각인데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종교가 없는데 아마 신께서 야구를 좋아하나 그 중에서도 최동원 감독의 팬이지 않을까. 그 정도로 너무 좀 일찍 별세하신 게 좀 안타까웠죠. 2011년에 마지막 경기를 제가 중계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군산상고 경남고 레전드 매치라는 경기가 있었어요. 스타님이 중계하셨던 게 기억에 명확하게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최동원 감독님이 던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묘한 기대 심리가 은근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엄청 어렵게 사실 그 자리에 나오셨던 거죠. 알고 보니까. 당시에 이미 이제 지병 때문에 복수가 차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경남고등학교 유니폼을 입고 야구장에 나와서 동료도 함께 하면서 많이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참 행복한 야구 선수였다라고 본인을 스스로 회상을 했던 장면이 아직도 인상에 많이 남습니다. 김건덕 선수를 한 명 또 꼽아봤는데 저 이 사례에 아마 제일 들어맞는 선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잘 알진 못했는데 이승엽 감독에 대한 얘기를 워낙 추적해 가다 보면 나오는 선수 중에 꼭 김건덕 선수가 있었죠. 뭐 아마추어 때 워낙 좋은 이제 공을 던졌고 당시에 이제 뭐 어깨 부상이라 이런 게 안타까웠지만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 우승을 이끌었던 주역이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승엽 감독하고 같이 에이스로 활약했던 아무래도 프로 생활은 못했던 선수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기억하시는 게 정확한데 사실 그런 얘기가 야구판에 있었어요. 대구에 이승엽이 있다면 부산에는 김건덕이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들을 정도로 김건덕 선수가 이제 이승엽 감독과 같은 나이고 같은 학번인데 얘기했던 1994년에 이제 경남상고 소속으로 고등학교 최고의 타자에게 주는 이영민 타격상도 받고 공격도 잘하고 또 투수로서도 좋은 투구를 하는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많았고 말씀하셨던 1994년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는 이승엽 선수, 김선우, 박정진 지금 프로의 대표되는 이미 이제 은퇴는 했지만 그런 선수들이 많이 참가했던 대회고 그때 우리가 또 좋은 성적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도 저 선수 누구냐? 왜냐하면 대회 MVP니까 굉장히 큰 관심을 모았을 정도로 기대를 많이 모았던 선수죠. 지금은 이제 고교를 졸업하고 바로 프로에 가는 게 1번 선택지라고 할 수 있다면 그때 당시에 이제 대학교를 가는 게 그때 당시 사회 문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김건덕 선수는 제가 알기로는 롯데자이언츠에서도 이제 입단 제의가 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의 권유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선택은 또 본인이 한 것이기 때문에 뭐 그때 당시 이제 한양대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요 선택이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조금 아쉬운 선택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남아요. 76년생이면 아마 95년쯤 대학을 갔을 텐데 그때는 우리 프로야구도 거의 대학을 다 가는 상황이었고 정말 특출난 선수 한두 명만 프로에 오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당연히 대학 진학을 권했겠죠. 근데 대학 진학을 하고 나서 이 선수가 고등학교 때 대단했던 성적이나 활약이 싹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기량이나 뭐 부상 이런 걸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프로 생활은 하지 못했고요. 네. 그 이후로는 이제 아마 지도자 생활을 이제 계속 이어나가다가 김건덕 선수도 좀 아쉬운 게 또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어 심장마비로 인해서 좀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깝죠. 굉장히. 결국은 이제 고등학교 때 너무 혹사해서 투수로서는 더 등판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타자로 전향을 했는데 타자라는 게 좀 가치가 좀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롯데가 지명철회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프로에 들어가지 못하고 프로 지명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고 때문에 일을 시작하고 그러다가 또 부상 입어서 사고로 또 손가락을 다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실질적으로 선수생활을 마감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가 준비한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 아닌가. 왜냐면 프로 꽃을 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진짜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박정혁 선수 얘기했었잖아요. 아마추어 때의 모습은 정말 시대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라고 기대를 했지만 결국 부상과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꽃을 피우지 못한 그런 선수인 것 같아요. 한기주 선수는 워낙 유명한 선수죠.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은 두 자릿수의 계약금, 억 단위에서의 두 자릿수이기 때문에 신인으로서는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은 계약금 10억 원을 받고 그때 당시 기아 타이거즈에 입단해서 이때 당시에 유명한 말이 뭐가 있냐. 축구는 박주영, 야구는 한기주란 말이 있었어요. 87년생들이 정말 야구를 잘했잖아요. 양의지라든가 유현진이라든가 정말 87년생들 야구 잘하는 선수들 너무너무 많은데 그중에 87년생 으뜸은 한기주였습니다.
사실 류현진 선수가 지금 메이저리그도 다녀오고 굉장히 큰 선수로 성장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냉정하게 한기주 선수한테 안 됐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아시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 중계를 인천 문학야구장에서 했었는데 그때 선수들 프로필을 쭉 갖고 있는데 제일 먼저 나왔던 선수가 한기주예요. 그 정도로 이미 알려져 있는 그런 선수였고 프로에 들어와도 당장 성적을 낼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기아가 10억 원의 계약을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최고의 계약금이 바로 한기주 선수의 10억 원 계약금이고요. 2021년에 장재영 선수가 9억 원을 받은 적이 있고 올해 그 신인 최대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정현우, 정우주 선수가 5억 원 계약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있었는지 여실히 증명이 되는 부분이죠. 2006년이면 거의 20년 전이에요. 18년 전인데 그 10억 원이 아직도 안 깨지고 있는 거니까 엄청난 금액인 거죠.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대단한 성적을 냈던 게 동성고등학교가 전국대회 자주 올라오기는 했는데 우승까지는 하지 못했어요. 꼭 한 전국대회 중간쯤에서 탈락을 했었는데 한기주가 딱 들어서면서 어떤 날은 선발, 어떤 날은 한 7회부터 구원. 고등학교 1학년이 152를 때리니까 승승장구해서 동성고등학교가 자주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냈죠. 그 부분도 사실은 기아가 이 선수를 영입하고 당시에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까지도 한기주 어떤 선수냐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을 정도로 프로에 입단하고 또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관심을 끄는 건 당연했었어요. 아니 3년 동안 4실점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자책점이 당연히 0점대고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야 이게 정말 역사적인 장면이구나 생각했던 게 2학년에 이제 또 한 명의 나중에 야구계를 크게 발족을 남기는 선수가 있죠. 양현종 2학년 양현종이 선발로 던지고 3학년 한기주가 뒤에 한 2, 3이닝 맞고 이런 식으로 전국대회에서 굉장히 동성고가 두각을 나타내죠. 그 당시에 양현종 선수는 그냥 한기주에 또 가려있는 그런 정도였으니까 한기주 후배? 뭐 이런 정도로만 알려졌을 정도니까 한기주의 아우라는 정말 대단했었죠. 근데 프로에 딱 들어왔는데 프로 첫 해 성적이 10승 11패 8홀드 3.26이에요. 당연히 올라와서 2006년에 신인왕도 되고 노히트 노런도 하고 이럴 걸로 기대를 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3회까지 선발로 참 잘 던지는데 한 턴이 돌면 구위가 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요. 그러면서 후반기에는 당시 또 기아가 불펜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수를 구원으로 돌리죠. 그래서 전반기에 선발로 나왔을 때는 부진했다가 후반기 구원으로 나와서 7승을 기록하고 0.9의 평균 자책점을 올렸습니다. 요즘도 다 그렇지만 10억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다른 팀의 팬들도 한기주 선수의 결과를 무조건 확인합니다. 과연 그 정도의 금액을 받고 왔는데 어떻게 활약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때 당시 관심도 너무 집중이 되고 사실 첫 해에 10승을 한 거니까 임팩트도 나쁘지 않은 데뷔거든요. 근데 이때 하필 또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류현진 선수가 너무 괴물 같은 활약을 펼쳐요. 신인 첫 해. 그러면 이제 야구 팬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 뭐냐 10억 한기주는 대체 뭐냐 이러면서 약간 이때부터 한기주 선수의 어떤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저는 그 중에서도 좀 이제 결정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너무 아쉬운 얘기지만 베이징 올림픽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베이징 올림픽에 그때 국가대표에 승선됐다는 것 자체가 한기주 선수에 대한 그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김경문 감독도 그렇고 KBO 입장에서도 이 선수가 어쨌든 빠른 볼을 던질 수 있는 체급의 선수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국제대회에 나가서 활약은 좀 많이 아쉬웠죠. 그때 이제 일본과 경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그 한기주 선수가 파마 머리였어요. 박빙의 승부일 때 일본 네티즌이 그랬대요. 야 뽀글이 올라오라 그래라. 너무한다. 한기주 선수가 많이 흔들렸고 결국은 두 번인가 대결했는데 두 번 다 실점을 했던 좀 아쉬움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사실은 2009년에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 토미존 수술을 받아요. 그리고 또 이제 공백도 좀 있고 2011년에 돌아와서 그때 이제 불펜으로 조정이 됐는데 아무래도 예전처럼 구속이 안 나오니까 이제는 이제 변화구 투수가 됐고 그 과정에서 삼성으로 이제 팀을 옮기게 되면서 기아와는 좀 안 좋은 이별을 하게 되죠. 삼성 가서도 본인이 이제 부활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 이미 뭐 부상이나 1년차 때 사실 뭐 적지 않은 공 던졌던 것도 있고 그 여파로 인해서 첫 해의 임팩트는 보여주지 못하고 결국 은퇴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후배 선수들, 어린 선수들을 좀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몇 년 전에 저희와 이제 같이 방송도 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봤지만 어느 정도 준비성이 철저하냐면 오늘 방송할 뭐 경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깨알같이 적어와서 준비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선수가 괜히 기대감을 많이 줬던 그런 선수가 아니구나, 이런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또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 꼼꼼함이 있어서 오히려 피지컬이 아쉬워요. 어느 정도만 받쳐줬어도 훨씬 더 크게 한국 야구에 큰 발을 남기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뭐 당대 지금도 최고의 스타인 류현진과 한기주의 엇갈린 인생이 참 씁쓸할 때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좌우 원투펀치를 가질 수도 있었거든요. 87년생. 좀 안타까움이 있는 선수입니다.
김진웅 선수 기억나세요? 엄청 제가 어렸을 때예요. 이때만 해도. 그래도 초반에는 삼성 그 에이스 계보 좀 이을 수 있는 대목에 들어가는 선수였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좀 보직도 좀 애매하게 가면서 안타까운 결말이 났던 걸로 제가 기억이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삼성의 그 에이스 계보를 이을 거라고 기대를 했던 선수예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중계를 가면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김진웅은 가장 스트라이크를 볼처럼 던지고 볼을 스트라이크처럼 던지는 투수야. 이런 찬사를 받던 투수입니다. 근데 왜 이 선수가 단명을 했을까라는 걸 다시 한번 보면서 아 이게 참 인생이 만만치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대구고 출신이고 삼성의 98 고졸 신인으로 우선 지명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엘리트 계보를 걸어왔던 선수거든요. 그래서 입단 2년 차에 바로 이제 승수를 거두고 2000년에 15승 투수가 되면서 명실상부 삼성의 에이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2년 연속 170 이상 이닝을 소화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좋은 구위를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마무리 전환도 했었고, 그런데 그러면서 역시 이제 잦은 등판을 선수들에게 큰 데미지를 줍니다. 잦은 등판 때문에 피로가 좀 누적이 됐고 2001년 한국 시리즈에서 어마어마한 실패를 겪어요. 이때 한국 시리즈가 KBO 리그에서도 몇 안 남는 그 역대급 한국 시리즈라고 생각하는데 10명 중에 아마 제 기억에 한 7, 8명은 삼성이 우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두산이 정말 기적적인 김인식 감독이 이제 업셋을 이루는데 사실 김진웅 선수가 이때 큰 경기에서 크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에 트라우마 시작이 이때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때 이후로 계속 가을야구 해서 좀 쓴잔을 들이키죠. 그래서 사실은 그 다음에 2002년에도 삼성이 한국 시리즈를 가는데 큰 경기 약하다는 징크스 때문에 엔트리에서 빼버려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2005년에 토미존 수술 받고 또 이 선수는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하는데 그게 이 선수에겐 굉장히 본인에겐 참 되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토미존이 지금은 뭐 거의 성공 사례가 굉장히 많지만 예전에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반반이다 약간 이런, 오히려 구속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아예 이전의 구속을 회복하지 못하거나. 근데 김진웅 선수는 앞에 한규주 선수도 있었지만 좀 안 좋게 풀린 케이스 아닌가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구단에서는 상무와 공익근무요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상무를 가서 체계적으로 경기를 하면서 관리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추천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본인이 공익근무요원을 가겠다고 해서 갔는데 공익근무요원을 간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운동도 이제 선수 시절만큼 열심히 못하니까 점점 이제 체격도 불고해서 공익근무요원이 끝나고 돌아왔는데 체격이 너무 커져서 다들 다른 해설위원들이 스모 선수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선수가 좀 비대해져 있었고 그 체격에 비해서 공은 예전 같지 않은 거죠. 결국 오래 선수 생활을 못하고 바로 방출을 당합니다. 삼성 그 왕조 시대가 열리기 직전 정도에 그만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더 안타깝죠. 참 야구 좋아하는 팬들은 기억하지만 그냥 일반 팬들은 김진우가 더 유명하지 김진웅은 잘 기억 못하는.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군산상고 야구부 코치로 좀 재직하셨다고 하고 그다음에 후학 양성을 위해서 어쨌든 또 지도자 길을 계속 걷고 있으니까 본인이 워낙 커리어가 있는 선수거든요. 또 좋은 지도자로 좋은 후배들 길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관리는 좀 쉽지 않고 학교에서 관리는 되려 부모님들 눈치를 본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이제 잘하는 선수 같으면 프로에 좋은 지명을 받거나 혹은 메이저리그에 스카우트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부모님들이 관리를 많이 해서 사실은 선수들의 부상 관리는 참 잘 되는데 보통 이제 프로를 오게 되면 그 부분을 관리를 못 하잖아요. 구단도 관리는 하지만 이 선수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시스템을 맡게 되니까 고등학교는 1년에 기껏해야 많이 해봐야 40게임, 50게임입니다만 프로에 오면 적어도 100게임을 넘게 하잖아요. 야수들은. 투수들도 거의 50게임, 60게임을 하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오버한다거나 자칫 잘못해서 부상을 입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고등학교 때는 냉정하게 말하면 자기가 왕이잖아요. 왜냐면 프로에 오는 선수들은 다 엘리트 중에서도 최고니까 프로에 오면 형들이랑 아저씨들이랑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다르죠. 상대하는 게. 그러니까 조금 더 힘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좀 욕심도 나고 이러니까 소모가 더 클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나마 좀 그래도 예전보다는 선수들이 괜찮은 게 뭐냐면 요새는 자연스러운 감사위원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팬들이에요. 맞아요. 팬들이 신인 투수가 어느 정도 이상의 이닝을 던지는 걸 용납하진 않습니다. 그 정도로 애정도도 강하고 고관여 팬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뭐 이닝 제한이라는 말도 나오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팬들이.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1년차 때는 이 시절보다는 조금 더 어깨를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처음 촬영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 속에 이제 흐리게 남아있는 선수들을 다시 제가 세세하게 찾아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안타까웠어요. 더 임팩트가 있는 커리어를 남겼으면 이 선수들이 일찍 저물지 않고 내 기억에 훨씬 더 또렷하게 남아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 그런 것도 좀 공존했던 것 같습니다. 선수들의 인생을 놓고 보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대목이에요. 과연 이 선수들이 조금 더 길게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또 부상이나 여러 가지 그 악재를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근데 뭐 저도 인생을 살고 있지만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조심스러워지고 한낱 인간의 존재에 불과하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어쩌면 운명이란 게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